오늘은 이가 시려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과에 이가 시리다는 이유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분명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통증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이가 시린 이유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치경부 마모라는 게 있습니다. 치경부 마모. 치경이라는 건 뭐냐면 치아의 잇몸 부위를 치경부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, 그 부분을 치경부라고 합니다. 근데 그 부분이 마모가 되면, 치아가 마모가 돼서 다르면 손톱을 이렇게 긁어보면 움푹 패인 느낌 같은 게 들 수 있습니다. 그런 게 있다면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양치를 옆으로 세게 하는 습관, 양치를 옆으로 세게 하면은 치아가 닳아요. 특히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막 양치를 팍팍 센 모로 막 닦아야지, 그 왜 차인표 씨 드라마에서 막 이거 있잖아요. 그거 그렇게 양치하시는 분들, 그렇게 해야지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칫솔모도 되게 빳빳한 거 쓰세요. 그 강한모, 칫솔모도 좀 약한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강한모가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꼭 강한모만 써요. 왜? 그래야 개운하다고, 그래야지 양치가 된 것 같고 뭔가 시원한 느낌, 내가 깨끗해진 느낌,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. 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청결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치경부 마모로 고생을 많이 하세요. 칫솔은 가급적이면 중간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양치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. 치경부 마모가 생겼을 때 치료 방법은 떼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. 레진이라고 보험이 안 되는 재료로 떼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GI라고 해서 보험되는 재료로 떼올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떼어서 해결한다. 그런데 이게 페인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코팅을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좀 많이 패여 있으면 떼올 수가 있는데, 많이 안 패였으면 떼올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표면을 살짝 코팅을 해서 찬물이 좀 닿는 걸 좀 막아주는, 그렇게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치경부 마모를 치료해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잘 떨어지던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. 좀 그래요. 치경부 마모를 떼었을 때 잘 좀 떨어집니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떼어야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치가 있을 때도 찬물에 시릴 수 있습니다. 충치 세균에 의해서 그 치아 내부의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찬물에 시린 것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하면, 충치를 제거를 해서 신경의 염증이 가라앉으면 괜찮아지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아 크랙이 있어요. 크랙이라는 거는 치아에 이제 금이 가는 거죠. 치아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씹을 때 아픕니다. 야, 딱딱한 거, 이게 뭐 음식을 씹을 때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좀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데,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찬물에 시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. 제가 예전에, 저도 20대 때 크랙 때문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굉장히 그 찬물에 엄청나게 시렸었습니다. 그런데 크랙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게 잘 발견이 잘 안 될 수 있어요, 초반에는.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집에서는 아프고 불편한데 치과 가서 검사해보면 괜찮다 그래요. 잘 모르겠는데,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. 크랙이 있는 경우에도 찬물에 시릴 수 있습니다. 치료 방법은 덮어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, 혹은 뭐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,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. 잇몸이 나쁠 때 찬물에 시릴 수 있어요. 어른들 말씀하시는 풍치라는 게 이제 바람 풍자 써서 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시리다라는 의미거든요. 바람만 불어도 시린 정도인데 찬물은 당연히 시리겠죠. 잇몸이 나빠져서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돼요.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그 치아 뿌리는 원래 보호해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잇몸 뼈랑 잇몸이 덮어서 보호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딱히 자기네들이 그 찬물이 닿을 일이 원래 없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찬물이 닿았을 때 뭔가 보호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, 치아 자체에는. 왜? 잇몸뼈랑 잇몸이 막아주니까. 그런데 잇몸이 나빠지면 걔네들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, 그러면 거기에 찬물이 닿았을 때 굉장히 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네 번째예요. 잇몸이 나빠서 시리신 분들은 답이 없어요. 아까 전에 그 치경부 마모에서 말씀드렸던 코팅 해드리는 거, 뭐 그 정도밖에는 답이 없는데, 뭐 너무 불편해 하시면 뭐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 하시면.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죠. 왜? 치아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.
그래도 환자분이 너무 많이 시리하셔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가급적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치료입니다. 신경치료 하기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잇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신경치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치료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오늘은 이가 시려요 라고 말씀하실 때 4가지 주된 증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이 4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떤 거에 해당되시는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는 몇 번째 원인이 내가 이 시린 원인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치과에 가셔가지고 치과의사 선생님께 여기가 실입니다. 이러이러할 때 실입니다. 뭐 음식을 씹을 때 실입니다. 찬물에 실입니다. 라고 증상을 말씀하셔야지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스스로 진단하시면 안 돼요. 나는 이렇게 시리니까 치경부 마모구나. 치경부 마모에는 떼어야 된다 그랬어. 원장님 떼어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여러분이 의사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치과의사가 아니에요. 판단은 진단은 치과의사가 내리는 것입니다. 다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사전에 갖고 가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죠. 또 다음 시간에 치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